제가 교사 취임을 하면서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누차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충청도 또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염치와 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 시도와의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갖고자 하는 그런 승리를 덜 드러내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에서 좀 밀리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도전부터 좀 역동적이게 좀 파워풀하게 나아가자.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자. 또 기성세대는 늘 항시 한 가정으로 말하면 자식들, 후손들한테 그리고 또 이 사회나 국가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성세대들은 항시 저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많은 그런 성과들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민선 8기를 해서 이 밀리탈 도정에서는 나름대로 역동적인 파업과 도정으로 탈바꿈했다 하는 저평을 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제가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지만 그 시절에 사실은 국가 예산도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또 그에 또 수반해서 국가 부채도 늘어난 그런 이 5년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역대급으로 이 긴축 이 재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도의 국가 예산 확보는 약 30% 가까이 늘어났다. 그래서 8조 3천억 정도의 국비 확보에서 10조가 늘어서 10조 2,300억 정도가 올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은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끝나서 이제 일몰이 돼서 1조 5천억 가까이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11조의 그런 예산 목표를 확보 목표를 갖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저 2년 만에 163개사에서 19조 3,688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2026년도까지 56조 가까이를 좀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 하는 내부적인 목표를 갖고 뛰고 있는데요. 민선 7기 때 보니까 4년 동안 14조 한 5천억 정도 그런 4년 기간 동안에 여자 유치나 육개 유치를 했는데 2년 만에 20조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약 한 134% 정도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지지부진했던 그런 내포 캠퍼스 설립이라든가 또 홍해공원 명품화, 공공기관 합동청사 대수, 합동임대청사 건립, 또 TVN 방송국 착공, 또 내포 신도시 발전기반 마련, 서산공항 건설 본격 추진을 위한 장학 국가 습지 보건사업 통과, 또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또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방치됐던 도정 현안을 해결했다. 그리고 아산경찰병원 유치, 대한파크골프협회 청양 이전, 식품안전관리 임직원 공주 이전, 또 GTX 천안아산 현장 본격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투자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약 5만 평 가까이가 그 1년 동안에 확장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마 이거 5만 평 이상 그 외국인 투자 지역 확장된 것은 충남이 유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이 시도지사 공약평가를 2년 연속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아마 전국에 평균 한 7% 정도인데 저는 이 41%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됐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 발전에 필요하다면 저는 국가에 강력히 모든 그런 사업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이런 도전 현안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지난 2월에 거뒀는데 특별히 아산팀 절병원 시속 건립이라든가 치약 연구 천안 설립이라든가 또 충남 경제자유구역 보건도 현안 같은 경우 정부의 확실한 뒷받침 약속을 받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보건의료기술법 같은 경우 국립치의학 같은 경우도 그냥 대통령 공약이니까 우리 충남이 좀 해달라 하기보다도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법적 근거 이런 부분을 저희 충남의 대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서치지도 같은 경우도 저희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충남대 대포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충남대 총장한테 충남이라는 이름을 떼라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 대학 설치용 때문에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충남 도청 이전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제가 총리한테 법원 얘기하고 교육부장관한테 얘기하고 해서 설치령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충남대 대포 캠퍼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좀 능력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도사되고 난 다음에 홍성을 비롯해서 4개 시군 산불났을 때 같은 경우도 과거의 그런 재난법에 의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이런 것도 저는 이 법을 바꾸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100% 보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능력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수천의 화재라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특별세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충남 도시사를 쓸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하고 또 충남 내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내서 피해 주민들을 그런 마음을 좀 달래고 또 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이 복구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과학영재학교 이 내포 캠퍼스 같은 경우는 공모 이런 절차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데 제가 이 부산하고 이 광주가 추진한다는 내용을 알고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건의를 하고 또 과학기술자를 만나고 해서 회의를 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함으로 해서 지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 하이시트에서 연계고등학교만 운영을 하지 않고 그 모빌리티 연구원도 설립을 해서 이 벤처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키우는 데 있어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같이 업무에 가지고 프로그램인데 또 여기다 하이시트 대학원도 설립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더랬다. 그래서 하이시트가 연계고등학교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같은 키우는 그런 연구원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대학원까지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가산단 이 부분도 천안의 중추장 그런 부지에 이전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민선 7기 때에는 그냥 정부한테 맡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 정도는 이 산단지구는 반 정도는 그런 이 아파트를 줘서 아파트 분양을 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 저지를 하고 127만 평 전체를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하고, 국가산단에서 앵커기업도 들게 되면은 또 협력업체라든가 부품업체 이런 부분을 따로 또 산단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또 그러면은 이 두 군데의 그런 산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거 문제 같은 경우도 또 아파트도 새로 건설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천안의 북부 지역에 지금 발전이 되든 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었다. 그리고 내포 이제 신도시가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이 제대로 안 된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하기 위한 홍성의 국가산단 70만 평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강의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내포를 좀 더 키우려면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드려야 되겠지만 예산도 국가산단을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전체가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50만 평이나 농생명 그런 과연 산업단지도 만들어서 지금 한 3개 정도는 지금 국가공모사업도 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끝내겠다 하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특 속에서 홍성에 70만 평, 그 다음에 농생명, 과유산업 50만 평,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내포 10만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다른 시도한테 밀리지 말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실무 부서들이 노력을 하고, 또 마지막 꼭지는 또 제가 또 따고 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많이 유치를 했는데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를 해서 약 5천억 가까이 4,840억 투입되는 이 부분들 예타가 통과가 됐고, 또 금산에 약 6조 6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양소발전 예타 폐업 대상 사업도 선정이 됐고, 또 디스플레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 돼서 한 3,258억 정도가 앞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논산 국방국가산단이 승인돼서 국내 유일의 그런 전력 지원책의 중심으로 전략을 매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지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그런 성장 동력 또 충남의 그런 발전 성장의 그런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한 두 가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석탄화력발전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석탄 에너지 전환을 하는 그런 이 화력발전소 지역을 경제가 구축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대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 사업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21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산장의 간사는 김성환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턱을 넘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 산자부 정부까지 반대하고 있던 부분들이 다 설득이 되고 있어서 22대 지금 국회 의장을 지금 법안을 지금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전까지 이 석탄화발전 특별법을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통과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22대까지 넘어가는 바람에 조금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이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을 한대로 빨리 로드맵을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지금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지난 6월 초에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그런 로드맵이 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드래프트제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과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민선 8기의 그런 그 도정 방향의 주요 핵심을 한 5가지 정도를 정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농촌의 저는 구조와 시스템을 좀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이 뭐 복지도 아니고 산업도 아닌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몇십 년을 오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 문제가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또 기후온난화에 대한 그런 대응 그런 노력, 이런 구조,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유입이 안 돼서 배울음소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또 농업인이면서도 그런 그 소득적인 그런 측면에서 열악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돈으로서도 좀 열정만 있으면, 또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교육만 받으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이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 청년 농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 250만 평을 진행에 건설하고 한 9천 명 정도 교육시키고, 그 속에서 한 3천 명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서산 이 지구 이 가축지에 그 스마트팜 직접단지도 만들고 농업 그런 농복합단지도 만들고 해서 그 같이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면은 네덜란드의 그 세계 제1의 유수의 그런 농업대학인 와게닝대하고 우리 충남의 연안대가 운영을 해서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각종 그런 그 농업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중간중간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더 이렇게 충전을 시키고 더 깊은 지식을 또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이 바뀌려면은 저는 늘 그 말씀을 우리 기자님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나이가 90을 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농토를 가지고 있고 직접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게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이 농토라는 게 뭐 고무줄처럼 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속 농토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령 은퇴는 연금제 확대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을 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이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뭐 이 헥타르당 이 농식부에서 그 고령 은퇴농 연금제 주는 이런 부분도 480만 원 내기 600만 원 이 정도니까 헥타르당 헥타르당이 3,000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실효성, 현실성이 좀 부족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완하고자 해서 그 충남에서 350만 원 내기 500만 원 가까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고령 은퇴농들 같은 경우 연금제를 좀 확대하는 이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농촌의 이 주거 문제가 또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농촌의 문제가 뭐 드람 가운데 집이 한두 개 띄어있고 그 다음에 가람 가운데 띄어있고 과거에는 뭐 지게나 리어커로 그 동사를 질 때에는 사실은 농토 가까이에 뭐 있으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다 기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가구, 30가구 형태로 해서 주거 환경을 좀 집단화시키고 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논이라든가 아니면 화성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곧 그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공간 활용을 저는 또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가야 된다 해서 제가 지금 농촌형 리브투게더도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래서 농촌 보금자리 같은 것도 세계 지구에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충남형 실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각 시군마다 하나씩 지금 16개 지역을 지금 추진하는데요. 그래서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겠다. 충남이 전체적으로 이게 하면 좋은데 해가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충남에서 시범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면서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좀 전국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이라든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외사의 농생명 그린바이오 플러스 50만 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미래 농업의 그런 선도 모델을 육성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는 사실은 제가 그 당진의 그 성문 간척단지하고 이 고령 서천의 부사 간척단지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30만 동 정도의 양분농가를 단지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뭐 기사를 쓰시고 그랬던데 이 당진 같은 경우가 반대가 좀 심한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남대문을 구경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문에 남대문 대문은 근지방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습관이 있고 그래서 실은 일본을 이제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그런 설명도 하고 또 선진직 연합도 좀 보내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 소통을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되기 이전에 이번 그 총선 미처 생각할지 모르는데 총선 때
뭐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을 하고 이걸 정치 공세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슬기롭게 문제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뭐 당시 시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뭐 저는 그뭐 평양 감사도 또 그런 데 시켜보면 뭐 저는 그런 부분을 억지로 좀 시키지 않겠다. 왜냐면은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이거 추진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먼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데부터 먼저 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ICT 축산단지 이 부분은 이 안에서 다 그런 이 생산부터 생산 그다음에 그 생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분유 같은 경우 이 처리하는 것도 사실 요즘은 이 분유에서 나오는 액체 같은 경우도 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양동한테 먹이거든요. 그 안에 그 분유 같은 경우 치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그 분유가 하면 이내 밀봉이 되다시피 해서 그걸 바이오가스를 위해서 이제 수수도 만들어내고 전기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냄새가 오히려 안 나는 거 오히려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동네마다 자연프라마다 이 양금동과 소규모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 안에 도축도 하고 육가공도 하고 하는 그 전처리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양복 입고 출근하고 양복 입고 퇴근하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 수의사들이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예방이 되는. 그래서 중국의 허베이성 같은 경우는 20몇 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에서 대기들을 키우는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또 좀 제주도에서 또 그런 것을 좀 벤처 같은 거 하고 우리나라에 맞게 지금 이제 제주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지역 주민들 그런 선진 대학교 보내고 좀 보고 좀 듣고 느끼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데 그러면은 왜 당진하고 왜 그러면 보령서천에 부사 지구하고 이 두 군데를 먼저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냐. 그건 왜냐하면 이 간척지이기 때문에 국가 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도민들과 저는 뭔가 이 갈등하고 싸우면서 가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도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를 했는데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육중앙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 발전, 그 다음에 또 현대 제철을 비롯한 제철수들 그리고 또 석유화학단지 대상 이런 우리 산업화를 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었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기업들을 우리 중앙에 갖고 있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되고 탄소 배출량이 전국에서 1위 그런 충청난 건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저는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배를 많이 있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를 통해서 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산업 재편 그리고 탄소 중립을 가게 되면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는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신산업이 생기려면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R&D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충남에 제가 우선적으로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탄소중립 경제 특별을 선포를 했는데 수수도시 지금 조성이라든가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으로 준 총 27개 그런 사업들을 확보를 했고 국비를 3,180억 정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우리 전화를 하면
한 1조 66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안에 이제 외국 이제 민자를 포함을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이제 2기 동안에 확보를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 충남도가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아산만권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베를린 메가시티를 건설을 해서 일과 내조와 문화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또 이 청년들이 좀 살고 싶은 그런 진로분 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청년들을 좀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도의사 선거 때 제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조사진도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경기도와 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9개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12개 정도 좀 추가적으로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사업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충남 경기가 공동 비전을 발표를 지난주 하기로 했는데 화성에 배터리 공장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됐는데 그래서 경기도와 충남이 함께 이 베이베리 메가시티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이 메가시티 초석을 마련하는 귀화강 같은 행안부의 승인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 저는 하나로 좀 통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 시대 때도 뭐 걸어다니고 교통도 불편하고 걸어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그러한 시대에도 지금 난국에 합쳐진 이런 한반도에 주소 팔뚝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반으로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도 17개 시도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발전, 그 다음에 지방의 발전, 그 다음에 국가의 발전을 저는 저해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다. 지금은 뭐 행정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수기로 후적들고 지금 리더 시대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어렸을 때는 어디 시장에 한번 가려면, 그 다음에 군, 시, 수제지 한번 가려면 2시간, 3시간 걸리고 그러던데 요즘 20분, 30분이면 지금 가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행정 같은 경우도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행정이 이렇게 작게 쪼개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발전이 큰 저해가 된다. 그래서 행정의 그런 구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충남북, 대전, 세종 합치면 한 560만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덴마크 정도의 그런 국가 수준의 인구가 되는데 저는 이 정도 돼서 앞으로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을 한 5개나 6개로 정도로 나눠가지고 지방 국가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앙 정부는 외교안보 국방이나 아니면은 지방 정부 간의 그런 갈등을 조율하는 이러한 정도의 권한을 갖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으로 다 이야기해야 되는 게 가야 우리 대한민국 지역을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도 그래서 죽어도 저는 앞으로 임기 2년 남은데 2년 내에 행정 통합까지 갈 수 있으면 최고의 그런 그 방안이고 만약에 그렇게 행정 통합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류 정도의 그런 느슨한 통합 정도는 뭔가 이뤄내고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지역도 이제 국가적으로 지역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여기는 서구권은 수도권의 그런 규제라든가 그다음 수도권과의 그 접근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낙수효과도 저는 누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앞으로 발전 속도가 빠르는데 이 상한복권 같은 경우는 그 대신 타 시도의 그런 농농촌 현실과 똑같이 발전 속도가 더디고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사실 도중에 많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지역 균형을 발전시키냐? 이것은 지역의 그런 그 특색과 그런 특장을 살려서 저는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5대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 계획이라든가 전략 사업을 짜서 균형 발전 권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까 또 아쉬운 부분이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도로라든가 아니면 철도 항만이라든가 SOC 인프라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 그 부분을 제가 도의사로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저도 공약을 내걸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2021년도에 이런 철도라든가 도로망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끝날 무렵이나 다시 철도망 도로망 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한테 중간에 수정 계획을 좀 통해서 어떤 공약했던 이런 고령도로 고속도로라든가 충청 내륙 철도라든가 장항선 SRT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했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부 출범 대통령 공약 때지고 5년 동안 합작적 움직이도 안 했던 이런 부분을 다시 윤석열 정부가 선거 때 끄집어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래도 그래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나는 2년 동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는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도 전 정부보다는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거 다행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번 총선 때 보니까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그렇지만 중앙 정부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저출산 문제를 충남 차원에서 충남 풀케어 정책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지고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영상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그런 기간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실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각 시도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통일에 좀 적합하고 좋은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다 받아들여서 내년 초에 또 수정 계획을 하면서 해가는 가열차게 제가 가서 있는 어떻게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가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좀 2년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2년 동안 저한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도의 일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그런 방향으로 가서 다 시도하고 경제에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적합한 사람을 쓸 수 있고 그건 도덕적인 그런 문제나 아니면